자, 이제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이제 양잠학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본격적이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뽕나무 기르는 것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누에에 관한 아니면 누에에 관련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군 조선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라는 책에 의하면 당군 조선 시대의 잠업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4,00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0년 이전에 양잠을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 군뱅이는 역사가 몇 년 되느냐? 군뱅이는 사육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야생 채집하는 거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니까 벌써 뭐 그것만 해도 400년이 넘죠.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됐을지 모를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요 무진 원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C 2333년에 신시 다스림이 시작됐을 때 하백년을 후로 왕후할 때 후 있죠. 후로 상권 위에 고치를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미쳐 태평지세를 이뤘다는. 그리고 경작 93년 BC 2241년에 단제께서 도랑을 파고 바퀴를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먹고 남은 것을 나라 살림에 보탰다. 그 다음 신축 원년 BC 2240년입니다. 단제께서 도랑을 파고 고치며 농사짓고 뽕나무 심는 것을 권장했다. 이거 보면은 벌써 몇 년이에요? 4,000년의 역사가 넘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군 조선은 솔직히 한단고기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제 이제 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보면 사만시대부터 이제 가봅니다. 이 사만시대, 사만에 대한 삼국지 또는 후한서 통전 기록을 보면은 마한은 주로 이제 충청, 경기, 황해도, 그러니까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이죠. 그죠? 이 삼국인데,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서북부죠. 그죠? 여기에 토지가 비옥하고 오곡과 면의 이종에 적당하고 잠상이 풍요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안은 경상도 쪽입니다. 이것은 잠상을 지휘한다,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겸포, 비단옷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비단이라고 하는 게 맞죠. 만들었다. 그 다음에 겸은 겸의 뜻으로 실이 가늘어서 몇 개의 실을 겹쳐서 포나 견을 짜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로 가봅니다. 사만에서 삼국시대로 가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농상이라 일컫는 양잠을, 이게 상이죠, 그죠? 예. 백성들이 건장을 했다. 백제 초고왕 AD 199년이죠. 이때 양잠과 직조법, 그러니까 누에 키우는 거하고 배 짜는 법을 일본에 전파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전파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도자기 관련해서, 또 이제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모든 문물들이 일본에 많이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이 양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배 짜는 기술은 발달해서 누에 꼬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비단은 아주 큰 교역 물목이 되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실크로드라고 보이죠, 그죠? 자, 실크로드가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중국에 여러분들 그 황사 매번 일으키는 그 고비 사막 들어봤죠? 처음 듣나? 고비 사막에 지금 황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서 또 다른 걸 가져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실크로드가 비단길이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낙타에 이제 이게 실크를
싣고 운반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비단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이제 고려 시대로 왔어요. 사만에서 삼국에서 이제 고려로 보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더 이제 비단 생산이 발달됐죠. 그래서 고려 시대 하면 통상 이제 귀족이 많이 호족이죠, 그죠? 귀족 계층이 확대돼서 비단용이 늘었다.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하나의 산업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산업이 이제 기간 산업으로 양잠을 장려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인종 5년 1127년에 중국 송나라 송강현이 편찬한 잠수를 임경화, 그죠? 임경화가 이두로 풀이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농업 서적인 잠경주해를 편해서 누에 치는 법을 보급하곤 했다.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칠 때 그 한국사 말고 이제 역사 시험 칠 때 보면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전문 서적은 잠경주해다 하는 것들. 자, 그 다음 조선시대로 오니까 초보 수준에 머무르던 양잠 기술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양잠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강력한 권잠 정책, 권한다, 잠업을 권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잠서의 간행으로 양잠 기술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조선시대 양잠은 농가 부업으로 전국에 확산되면서 이제 산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왕들은 농상을 의식의 근원이라 하여 국가 정책으로 적극 권장했다. 조선 후기에는 면직업과 함께 국가 중심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태조가 누구죠? 이성계죠, 그죠? 태조 이성계는 종상지법을 제정하여 양잠을 권장을 했다, 그죠? 정종 2년은 그 태조의 아들이죠. 큰아들 정종이죠. 2년에는 잠신에게 선잠제를 거행하였으며 그 다음 태종 11년에는 후비 친잠례라고 합니다. 후비, 비죠, 비. 를 명하여 행하도록 하였으며 공상 잠실법을 제정하여 잠실도회, 잠실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하여 운영을 했다. 여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태조는 뭐예요?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고 유아도 해운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 첫째 아들이 정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제 이 뭐 사건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태종이 정종을 몰아냈죠. 한마디로 형님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죠, 그죠? 그 셋째 아들이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양잠이 그만큼 권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 5년에는 드디어 이제 셋째 아들 있죠. 세종 5년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에 뽕나무를 심기했다. 그래서 친잠례 거행과 각도의 잠실을 설치해서 잠실도에서 양잠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리 서울에 보면 과거에 잠실 야구장 있었죠. 그게 잠실 많이 있던데 그겁니다. 여기 경복궁은 우리가 궁이라 했고 창덕궁은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궁을 완전히 동물들이 노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원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당하지 않고, 그죠? 자, 그 다음 성종, 중종을 비롯한 조선 역대 왕들도 근잠 정책을 펼쳤다. 그 다음 왕비 친잠행. 왕비, 아까는 뭡니까? 그냥 일반 비가 했는데 이제 왕비가 하는 거예요. 그죠? 친잠행사를 계속하고 잠성에 관한 도서를 간행을 했다. 지금도 창덕궁에는 왕비가 친잠을 하며 양잠을 권하던 친잠실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주변과 경복궁에는 당시에 심어진 아름드리 뽕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를 천년기념물 제471호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보수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때 세종 때 심은 나무가 지금 있으니까 세종 때가 언제예요? 세종 때가 1400년대, 그죠? 1500년 이때면은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넘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을 거쳐서 근대와 현대를 한번 봅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이죠. 그리고 이제 6.25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 여자 산업인 잠업은 국가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했으나 1976년을 정점으로 매년 이제 감소해서 91년에서 94년에 이제 우루과이 협상이라고 있어요. UR 협상 타결로 누에 꼬치 및 생사 수입이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95년에는 공교롭게도 전국적으로 사육한 누에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농약 피해로 인해서 누에 꼬치를 짓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섬유 산업으로서 4,000년 역사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종집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 그 진주도 옛날에 내가 대학 올 때만 해도 저기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입구에 보면은 실크로 탁 입은 이쁜 그 아가씨들이 모델로 해가지고 딱 비단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K 산업사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변해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변해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잠업은 입는 실크에서 이제 양잠 기능성 식품 산업으로 변모를 했다. 그래서 현재는 누에 가루라든지 동충하초 뭔지 알죠? 겨울동, 겨울에는 충이고, 여름에는 풀이고, 그죠? 이게 동충하초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쪽에 중국하고 중국 저쪽에 넘어서 그걸 뭐라 그러지? 불교로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분리된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스페셜 다큐 이런 보면은 애들 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뭐 아버지가 냇가를 건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뭐 그 얼음을 깨고 그 다음에 또 봄이 되면은 동충하초 캔다고 막 낙타가 말을 타고 당나귀죠. 말이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가서 하는데 1g이 얼마더라? 1kg에 하여튼 몇 천만 원 하고 그래요. 거기서 동충하초는 자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교수님이, 강원도 교수님이 이제 현미를 가지고 우리는 누에 동충하초는 많이 있었고. 근데 요걸 좀 비싸니까 이제 현미를 가지고 동충하초를 만드는 걸 덕크를 내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동충하초는 누구나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또 그 2학기 때 설명도 하고 할게요. 그리고 뽕잎, 오디, 그 다음 실크 아미노산, 순우의 번데기 등 양잠 산업의 기능성을 이용한 식품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죠? 최근에는 화장품, 비누, 샴푸 등 미용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누에 이제 품종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일단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양잠 산업이 기능성 산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내가 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크를 가지고 인공고막 있죠. 인공고막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공뼈 있죠. 관절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술하면 봉합사 있잖아. 실이 있잖아. 수술실. 이 봉합사를 실크로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활용 가치는 무한하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할 때 쓰는 낚싯줄 나일론이잖아. 거기가 그래요. 그러면 실크로 하면 가격은 좀 비쌀지 몰라도 이게 실크가 여러분들 생각에 아주 이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1g에 1g 하면은 1900m 한 2000m 정도 길이가 돼요. 이해됩니까? 꼬치 하나에 1500m 정도 길이가 되고 1g을 하면 실크 1g 좋은 견사는 그래요. 아주 가는 거 1g 하면 1900m까지 가. 약 2km 돼. 엄청나죠? 그런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못 쓸 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의료 산업까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그걸 대신해서 우리 머리카락 좀 없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잖아. 그죠? 그럼 이걸 머리카락 대신으로 하기도 하고, 가발로 만들기도 하고, 칼라만 입히면 되니까. 아니면 요즘은 뭐 생머리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긴 하는데,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산업의 실크 산업이 변모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